자, 여러분들 삶이 좀 평범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특별한 것 같으세요? 남들과 좀 다르게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건데, 저는 생각보다 도전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보수적이에요. 예, 보수적인. 그래도 제가 현재 큰 틀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큰 틀은 유지를 하되,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변화나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고요. 그 나머지 하나가 바로 유튜브 방송이죠. 네, 잠시만요. 네, 시끄러워가지고 창문을 좀 닫았습니다. 네. 제가 저층에 사는데, 저층에 살다 보니까는, 그리고 아파트 산책로가 상당히 잘 돼 있어가지고, 개가 짖습니다. 예, 애완견도 짖고, 그리고 사람들이 두런두런,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 우리 고삐리들 담배 피는 냄새까지 잘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고층에도 살아봤는데, 예, 지금, 제가 16층에 살다가 지금 3층인데요. 16층에 살 때는 그래도 밑에 집 놈이 담배를 펴가지고 약간 좀 스트레스였어요. 아니, 그냥 집 방에서 피면은 되는데 꼭 베란다에 몸을 반틈, 네, 걸치고 담배를 펴가지고 제가 위에서 물을 끼얹을 뻔 했는데, 물 끼얹으면 그것도 폭행이거든요. 예, 그것도 폭행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층에 가보자 라고 해서 저층에 살고 있는데, 저층에 장점이 많아요. 예. 뭐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서 바로 1층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내가 매도를 할 때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파트가 뭐 20층 30층이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층을 선호합니다. 예, 근데 고층에 살아본 사람들은 또 저층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저층보다는 고층으로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아마 그 중에서,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편한 거는 제가 걸어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걸어서 5개 층만 올라가면 또 저희 집이니까요. 예.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옛날에 고층에 살 때는 좀 바람 불고 태풍 불면 약간 무서워요. 네, 무섭고, 그 고층 건물을 타고 바람이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그게 좀 무서웠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저층을 살다 보니까 좀 뭔가 사람의 심리가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고층 살 때는 뭔가 좀 밖에 베란다를 보더라도 약간 심리가 좀 불안하다는 이런 느낌도 받곤 했거든요. 네, 받곤 했고, 근데 지금 저층 사니까는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단지 안에 그런 뷰가 내 눈앞에 이렇게 와닿으니까는 그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몇 달 전에 그 해운대에 있는 그 LCT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레지던스 87층인가 89층에 거기서 1박을 했어요. 네, 1박을 했는데 그때 1박을 하면서 느낀 게, 와, 여기 진짜 레지던스 89층은 뷰가 없어요. 그냥 바다입니다. 예, 뷰가 먼 바다 그리고 하늘.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파란색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적이잖아요. 정적. 그냥 먼 바다밖에 안 보이니까 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정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LCT의 최고 좋은 층이 한 40층 50층 이쯤이라면 합니다. 예. 그쯤은 이제 해운대 바다 백사장, 그리고 또 저기 달맞이 공원 이쪽이 동적인 뷰잖아요. 동적인 뷰. 그래도 움직임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바닷가에 파도 치는 모습이 이제 내 눈 시야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로만 따지면요, 무조건 높은 층만은 답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제가 카카오톡 이야기를 하니까는, 제목을 이렇게 하니까, 네, 왕대방님께서 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잡담 위주네요 라고 하셨는데, 나가주세요. 나가주시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나가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2017년도인가 그때 카카오를 모르고 2천만원 사버렸어요. 모르고 200만원만 살려고 했는데, 모르고 제 계좌 2천만원이 있는지 모르고 2천만원 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미수로 산 거 아닌가 해가지고 봤더니 다행히 전부 다 현금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그래도 수익을 뭐 20만원? 네, 20만원 보고 팔았는데 그날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카카오 인연은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카카오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카카오가 6월 24일에 17만 3천원, 그러니까 작년 10월 27일에 6만 5천원 찍었다가, 네, 6월 24일 17만 3천원, 이렇게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죠. 네, 3배 가까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쭉쭉 지지부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10% 빠졌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10%가 빠졌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정부의 규제. 네, 정부의 규제. 자, 왜 이럴까요? 자, 이걸 보면요, 과거에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이 기억이 나긴 나요. 네. 특히 그 STX 있죠? 강덕수의 신화 아십니까? 그 STX에서 STX 조선, 그 다음에 STX 중공업, 뭐 STX 건설, 뭐 플랜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엄청 많았어요. STX 페노션 도 있었고, 예.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문어발로 확장을 하다가 한 번에 쑥 주저앉았죠. 그게 바로 조선업 침체 때문에 한 군데에서 나사가 빠지니까 우후죽순으로 작살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 근데 뭐 카카오톡은 그건 아니죠. 예, 일단 카카오톡은 뭔가를 원자재를 사서 가공을 해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납품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된 그 IT 인력으로 뭔가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우리 사회의 그 소셜을, 예, 소사이어티를 뭔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예, 네트워킹 하는 거죠. 네트워킹 해서 묶죠.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카오 드라이브 같이 또 카카오 택시 같은 것처럼 소비자를 일단은 카카오톡이라는 그 채팅으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시장성을 확장을 하잖아요. 예, 그 바로 네트워킹 같아요. 네트워킹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으로 소비자들을 계속 유입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무언가 사업을 하죠.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요. 예.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상업성 페이지가 있습니다. 돈을 내고 하는 상업성 페이지, 그리고 유료 광고비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 맨 처음에 광고가 뜨잖아요. 그 광고를 클릭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일단 영상을 클릭하면은 조회수 1당 보통 1원에 그렇게 수익이 찍힙니다. 그건 또 광고의 단가에 따라도 다르긴 한데 그렇게 찍히는 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한 영상 올리면은 기본적으로 5만, 6만 이렇게 찍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거의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고, 그런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2천만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2천만 정도. 저는 뭐 거기서 뭐 한 2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카카오가 지금 오늘 이렇게 10% 정도 떨어진 이유가 바로 각 부처별로 경쟁적 규제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방통위에서도 카카오티 주시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기업 벤처부인가요? 거기서 임의로 수수료 인상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빅테크 규제 희생양 우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세요? 그때 등장한 환두가 바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와 또 4차 산업, 이 두 가지로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고 실제적 노력을 했건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현 정권 들어서는 카카오톡도 빼앗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카카오톡 빼앗기가 아닌가, 카카오톡 길들이기가 아닌가. 왜 그러냐? 이 대한민국에서 현 정권을 지지하고 움직이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여러분들 노동자층이나 그리고 특히 택시, 또 운송노조,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항운노조처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현 정권을 지지했던 그 세력들을, 그들의 가진 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카카오톡을 좀 혼을 좀 내줘야 한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카카오톡 길들이기라고. 삼성전자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것들을 했죠. 삼성전자의 뭐 윤리경영위원회인가요? 윤리위원회인가? 삼성전자의 그 경영 판단을 하기 전에 판단을 할 때 뭔가 그런 의회, 그런 뭐죠, 자문회, 뭐 그런 걸 구성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거기에 뭐 자문들을 누군가 특정해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의 그렇게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카카오톡도 혼내주기예요. 카카오톡이든 네이버든. 조심해라. 우리 그 택시 드라이버들 내 편인데 왜 괴롭히냐 이겁니다. 왜 괴롭히냐. 괴롭히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카카오톡이 오늘 규제 보시면은 공정위
금융위,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맞죠. 기업은 사회적으로 뭔가 환원이라 할까요? 그렇게 사회적 환원이라 할 게 의무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도덕적으로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카카오가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왜 민간 기업에, 그리고 지금같이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달러를 벌어다 드릴 수 있는 이렇게 IT 기업을 규제로 옥죄한다? 이건 또 아니라 봅니다. 여러분, 게임 산업이 국내에서도 물론 매출이 있지만은 해외 산업에도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그 전부 다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원동력이 된다 이겁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카카오톡을 지금 일본에는 라인을 많이 쓰잖아요. 일본이나 대만 라인을 많이 쓰는데 그거 전부 다 라인으로 유입을 시키건, 네이버에서 라인으로 유입을 시키건, 또 뭐 일본이나 대만 또 다른 나라에서 카카오톡으로 또 유입을 시킨다면은 결국은 시장 지배를 우리나라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고, 지금은 IT 강국이긴 한데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통신망만 빠른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뭐 아마존이나 그런 뭐 알리바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요,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이라도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로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의회에 돈을 막 퍼주고 규제를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규제 하나하나가 정말 돈과 직결되고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요, 대한민국 사회에 규제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가 아니고요, 규제를 계속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규제를 도입하면 누가 이득을 얻을까요? 누가 이득을 얻겠습니까? 바로 정부와 관공서, 특히 공무원들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공무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검토하고 그리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규제가 하나도 없다면 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역대 최고로 공무원 수나 공기업 수가, 그리고 공단 직원들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서는 뭐 경찰, 소방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행정직 공무원을 임의로 늘린다? 그거는 또 아니라 봅니다. 그렇게 공무원 수를 늘려가지고 실패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포퓰리즘이지 않겠습니까? 그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병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봅니다. 왜? 공무원연금 있죠, 공무원연금. 그거는 공무원연금을 개편하겠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나오지만 결국 공무원 또 표심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연금이 작살나는 건요, 연금이 작살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라미드 구조 아니죠, 인구 구조가. 대한민국은요, 역피라미드 구조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계속 심화될 거예요. 노령층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한 앞으로 출생할 수도 적고요. 앞으로 20대 그리고 앞으로 30대 될 사람들 점점 더 적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번 돈, 그들이 국민연금을 내잖아요. 그게 모질합니다. 지금 현 정권처럼요, 이렇게 펑펑 쓰면서 하다가 정말 큰 코 다쳐요. 큰 코 다칩니다. 지금 누가 그랬잖아요. 고땡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관 있지 않냐? 국관에 좀 쓴다 해서 뭐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지금 사고방식이 그렇게 현명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그렇습니다. 물론 이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올바른 사고를 가지신 분도 많은데, 대한민국의 그 정부는 1년에 세수를 얼마나 확보하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 주요 세수가 이걸 하잖아요. 법인세가 있고요, 그다음 소득세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라면 우리 법인에서 걷는 그 법인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걷는 게 법인세고, 소득세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근로를 하면서 내는 그 근로소득세와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가세.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나 뭐 주류에 대한 그런 세금도, 그리고 기름,
유류세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데 1년에 그런 세수를 예측하고 1년에 들어온 그 세금을 가지고 내년에 씁니다. 그게 어떻게 고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고관이 아니죠. 고관이 아니라 그거는요, 우리 국민들의 전 재산인 겁니다. 부채라고요, 부채. 그거를 마음껏 퍼주기 한다?